자, 이번 키워드는요. 총리의 답변입니다. 국무총리의 답변. 그러니까 요즘에 대정부 질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죠. 그리고 많은 질문을 받아요. 총리가. 주로 총리가 많이 받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약간 귀를 잡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에 앞서서요. 다음 기사 먼저 좀 소개해드리죠. 오늘 새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했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윤, 어려운 나라 지원, 그리고 자유와 평화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자유, 국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요. 유엔 총회 연설문에도 이런 내용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유엔 총회에서 10번째로 연설했다. 기여 외교, 이걸 전면으로 내세웠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북한 관련 메시지는 연설문에서 빠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새벽이 얼마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좀 압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일정으로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런던, 그다음에 미국 뉴욕,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순서로 가는데 사실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일단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순방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참 뒷말이 많습니다. 지금요. 이 내용입니다. 일단 불발 그리고 불투명이다. 자, 각각 뭐가 불발이고 뭐가 불투명인지 설명도 돼 있는데 안개 속 걷는 윤 대통령 순방 외교다. 순방 외교 나섰는데 안개 속이니까 잘 모르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보죠. 대통령실의 반복되는 해명에 불구하고 비판과 잡음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발은 조문, 그러니까 영국 여왕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조문을 하는데 이 조문이 못했어요. 대신에 장례식 참석을 하고 조문록에 어떤 글을 남기는 것까지 됐는데 이 조문 불발. 그리고 불투명은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돼서는 이게 처음에는 뭔가 다 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점점 뭐가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지금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한일 정상회담 놓고도 막판까지 모호한 답변이다. 이건 또 불투명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요. 자, 그럼요. 우선 이 조문과 관련해서 조문을 하지 못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여야 여러 가지 치열하게 주고받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더구나 장례식 조문 하기 위해서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서 검도에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누가 슬픔을 활용합니까? 대통령실이야말로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슬픔을 활용해 덮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기자분들한테 세계 스케줄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둘밖에 못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말씀이 안 되는 말도 거예요. 안 돼. 아니 무슨 이장님이 시골 장에 갑니까? 일단 조문 상황과 관련해서 뭘 예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 명확하지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다였는지 아니면 하려고 잡혔었던 건지 아직 그것도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얘기가 나왔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소개해드렸죠. 한일 정상회담, 유엔 총회 그 시점에 뭔가 잡힐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외교부에서 내놓은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그 흔쾌한 합의 표현에 대해서는 현재 한일 간에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현안들을 갖다가 양국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근데 막상 일본 기사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잡힌 거 없다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조문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 뭐 외교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준비가 너무 소홀하고 부족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조문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논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소위 유해에 대해서 참배하고 조문하는 게 핵심이에요. 거길 못 갔으면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뭐 이거 왈가왈부 얘기할 필요가 분명히 없는 거죠. 저는 정부가 깔끔하게 설명하면 될 문제인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근데 이거 갖다 다른 방식으로 몰고 가는 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홀대를 얘기했던 이유는 영국 정부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이고요. 네. 사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또 하나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준비 부족은 전 명확한 것 같아요. 세계 일정 중에서 하나밖에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교부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 한일 정상회담 같은 예. 경우는 일본이 매우 잘못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성급하게 확실한 건 문제예요. 근데 뭔가 얘기는 됐던 것 같죠? 그러니까 서로 처음에는? 만나는 것이 좋겠다. 흔쾌히 예. 합의했다는데 흔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성급하게 확신한 측면이 있는 건데 더 큰 잘못은 일본인 거죠. 적어도 하루 전까지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절대 아닌 거죠. 예. 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죽한 뭐 사실과 다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발표는 삼가기 바란다.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왜? 상대국에 대한. 전 이건 적어도 일본 내부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상당히 매우 낮죠. 20%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요즘에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한일 간의 합의 사항이 국내 정치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합의할 내용도 제가 볼 때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일본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내키지 않는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얘기하는데요. 예. 뭐 강제징용 문제랑 위안부 문제랑 한일 간 현안을 갖다가 그랜드 바겐을 하겠다. 서로 교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겠죠. 굳이 만나서 예. 그러니까 유엔 현장까지 가서 굳이 만나서 합의를 해봤자 국내 정치에 도움도 안 되는 상황이다. 예. 적어도 이것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계속 이렇게 어떤 모호성의 여지를 남겨둔 다음에 예. 추후에 우리가 유리할 때 타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여기서 합의할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또 외교부는 거기에 대고 여전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니까. 예. 외교부가 이럴 이유가 없어요. 일본이 잘못하는 건 비판하면 돼요. 쌍방간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흔쾌히 합의했고 긴밀히 소통을 했는데 상대국이 아직까지도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 인정하는 외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합의할 게 별로 없어요. 한일 정상 간에 실제적으로. 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모호성을 예.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합의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지 못했다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한일 정상회담에 목을 맸는데 성과가 없다. 이런 예.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교는 상당히 모호성도 중요합니다. 흔쾌하다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 흔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합의를 봐야 흔쾌한 거지. 예. 합의를 보지 않고 약속한 게 흔쾌하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가 최근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미스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뭐 조금만 오늘 중에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한일 정상회 만날지 뭐 안 시간이 만날지. 얼마 없어요 지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무관하게 외교부는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준비 소홀 또는 협상 소홀 이런 문제들을 지금 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한일 정상회담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아니 판단하십니까? 안 할 수는 없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때 쌍방 간의 입장만 확인할 거예요. 서로가 이러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예.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만난다면 예. 이 정도로 가지고 합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뭘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게 뭐가 잘 안 되고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께 같은 질문입니다. 두 가지. 네. 조문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이게 뭐 흔쾌히 뭐가 합의됐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자꾸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이거 각각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정상에 대한 합의라는 건 이제 만나는 과정에 대한 합의인 것이겠죠. 예. 그 내용에서 뭔가 전격적인 합의 도출 이런 그건 내용이라기보다는 모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예. 없는 것이고 그 유엔 총회를 통한 다자간 외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 한일 정상회담이든 한미 정상회담이든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들이 쏟아져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것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선 벌써 수년간 이 정상 외교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예. 워낙 켜켜이 쌓여져 있는 문제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지금 못하고 만난 있다. 지가 2년이 넘었죠 지금.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난 8.15 경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가져가자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깊게 담겨 있을 거라 보고 만약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더라도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자간 외교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만남을 통해서 추후에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예. 무엇인가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판단했을 텐데 말씀 주신 내용들처럼 조금 성급하게 이 내용들을 발표한 측면들이 있다. 이 부분은 외교부 측면에서도 귀담아드릴 내용들이 있을 차라리 겁니다. 뭔가를 어느 정도 합의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유엔 현장에서 발표하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더 극적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내부의 조율들이 뭐 당연히 있었겠죠. 예.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여론전을 피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짜증나는 측면이 저는 예. 상당하다고 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내부에 대한 그 정치 문제들, 낮은 여론에 대한 의식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 보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뭐 일부 만남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첫술에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일본 문제만 나오면 사실 굉장히 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회담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감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살짝 그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도 조금 그렇죠.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 문제만 나오면 예. 거의 언제나 그래 왔듯이 지금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조문외교는 뭐 워낙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본질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에 한 10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그럼 이게 우리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면 이 미국의 의전과 외교는 완전히 무너진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 그러죠. 최악의 외교 참사인 것입니까? 지금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이 영국을 찾아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추모하는 상태 속에 이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렀다고 막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당시 이제 캐나다의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내가 이 트리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노래 부른 것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기왕이면 노래가 보헤미안 랩소디가 아니라 다른 노래였으면 더 어땠을까? 이렇게 약간 위트를 섞인 비판을 하기도 살짝 합니다. 애둘러서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있게 되는 건 도대체 영국에 왜 간 거냐 이런 방식의 비난인데요. 영국 왕실에서 진행하는 세기의 장례식입니다. 아마 최근 한 반세기 동안 이렇게 전 세계 정상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예.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영국 왕실의 조율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함께 호흡을 맞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난하게 되는 게 과연 대한민국 국익을 비롯한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야당이 좀 합리적인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뭐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지나갔습니다. 오늘 끝났어요. 장례식 다 끝났고 지금. 그런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 자기가 지금 이 국내에서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국무총리가 뭔가를 다 통화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대통령 대신해서. 근데 요즘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좀 뭐랄까요? 좀 지적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 영국 여왕 조문과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력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답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한 1시,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3시 이후에 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영국에 우리 대사가 글쎄요. 없잖아요. 네. 아직 임명도 못하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디 있었어요 그 시간에?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뭐 달리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좀 볼까요? 뭐 굉장히 사소한 어떤 내용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총리가 파악하고 있고 뭔가 답변도 하고 그에 따른 생각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습이고요. 다음은 기사로 좀 소개해드리죠. 총리가 얼마 전에 영빈관 이 신축 문제 관련해서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래서 굉장히 회자가 됐죠. 그 발언이요. 영빈관 예산 몰랐다. 총리 답변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호통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당인데. 어제 정무위원회인데 이례적으로 정부 질타 눈길을 끊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 이 기사에 다뤄지는 목소리, 그리고 야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님이 국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그것도 중요한 영빈관 관련 예산을 모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이 얘기 듣고 제가 더 모골이 송연해졌어요 지금. 예?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도대체 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총리가 몰랐다 하는 답변 그런 자세도 틀린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그런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식물 총리를 넘어 신문 총리, 변명 총리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신문 보고 알았다는 어이없는 한덕수 총리의 답변은 국민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신문 총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총리 앞에 이제 수식어가 많이 붙죠. 무슨 총리, 뭐 식물 총리, 신문 총리. 근데 다 좋지는 않아요. 좋은 거는 뭐 책임 총리, 뭐 실권 총리 이런 거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데. 자, 오창석 전 부소장. 두 가지 장면이었어요. 국무총리의 두 가지 장면. 이거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총리가 굉장히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안쓰럽다. 예, 보통 이제 책임 총리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예. 총리에 대한 권한 강화를 많이 하는데 예. 책임 총리가 아니고 짝피구 총리인 것 같아요. 아, 그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짝피구라고 그냥 피구는 이제 상대 진영이 예. 이제 공을 던져서 맞추면 맞추는 거죠. 그 사람이 나가는 거 아웃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짝피구는 내 뒤에 한 사람을 예. 숨겨두고 예. 어떤 공을 제가 맞더라도 아웃이 안 됩니다. 뒤에 사람이 맞아야 아웃되는 거거든요. 그럼 총리가 대통령실 대신에 짝피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 대신 맞아주고 있다는 겁니까?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답의 수준이 예.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국에 대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른다라는 얘기였죠, 다 그러니까. 네, 다 모르는 거예요. 영국 대사가 있는지 없는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디 있는지, 영빈관 예산 어떻게 들어갔는지, 조문 어떻게 했는지. 김의겸 의원이 질의했던 게 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해서 조문 작성 못하고 다음 날 했다. 다른 나라 대통령도 또 다른 나라 총리도 그랬다라고 했는데 예. 김의겸 의원이 지금 구글링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았는데 아니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당일 도착했을 때 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만 빠졌느냐라고 했을 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보 보고를 총리한테 보고해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국으로 겁니까, 날아간 그러면?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총리한테 정보 교환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 총리를- 총리가 네. 어떤 정보나 중요한 내용 그 선상에서 배제가 돼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배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예. 그 나라를 방문하는데 우리나라 대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하냐? 예. 정부는 국무회의라는 것을 엽니다. 예.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요. 그렇습니다.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예. 만약에 두 사람이 다 거리가 되면 기재부총리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서열을 정리해두고 우선순위를 정해둔 것은 이 중요한 컨트롤 타워가 없었을 때 후임자가 또는 차석자가 이 사람들을 주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 부의장,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상황에서 예.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 타워가 이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만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 예. 현안 파악이 안 된 영빈관 예산은 분명히 누군가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총리가 파악을 해서 누가 어떻게 밀어 넣었는지, 왜 넣었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영빈관에 대해서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예. 필요하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무실 완전히 이전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데 누가 넣어야 되는지를 아직도 총리가 얘기하지 못한다고요. 한다면 아예 총리를 패싱하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또 하나는 영국 신임 총리와 예. 만나기로 했다가 못 만났다. 이 질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현동 외교부 차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아,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이제 질의를 했거든요. 결국은 영국에 간 대통령실의 직원들과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외교부 컨트롤 타워 두 번째인 외교부 차관한테 대한민국 총리한테도 무언가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투 팀이 아닙니다. 예. 같은 팀이고 사실은 외국 순방 나가면 우리나라의 얼굴로 나가기 때문에 무언가의 성과를 얻어오길 바랍니다. 예. 그게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지금 대통령이 순방을 끝나기도 전에 순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다. 그래서 저는 총리가 지금 짝피구 총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총리에게 좀 정보 교환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인정 변호사. 그러니까 사실 총리는 주로 이제 내치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외교 관련 문제는 잘 몰랐다. 혹시 이런 설명인가요? 그리고요. 영빈관 문제는 이건 대통령실과 직접적 관련된 사안이니까 총리가 몰랐다. 이겁니까?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 좀 벌어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현재 이와 같은 모습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한마디로 책임 총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 무책임 총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총리 같은 경우에는 38대 국무총리와 지금 현재 48대 국무총리를 두 번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입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와 예.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총리를 하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뭔가 상황을 좀 너무 편안하게 보고 있다. 그렇죠. 이 뜻입니까? 사실 아까 외교에 대해서 모른다?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주미 대사도 하셨고 주 OECD 대사도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외교에 관한 식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러면 특히 유럽이나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식견이 그렇기 있을 거 때문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영국 대사가 지금 아그레망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어떤 어떻게 보면 추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예. 하기 위해서 사실상 아직까지 임명이 되지 일단 않았다는 비어 사실 있어요, 자체를 지금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비상 상황인 것이죠. 그럼 그렇죠. 비상 상황은 진짜 가장 책임을 져야 될 것이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통화를 하면서 헌법에 따라서 행정각부를 통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죠? 국회에서 지금 지금 국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책임 총리가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알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런 사실 아까 발언 자체가 중에요. 총리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그렇죠. 근데 그렇기 그 때문에 산에 장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교장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할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나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또한 지금 헷갈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무책임 총리 아니겠습니까? 책임 총리 좀 똑바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 물론 이제 영빈관 관련 문제죠. 뭐 코미디 같은 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호통이 좀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이었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그냥 호통을 들은 거죠. 어제 참석을 해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순방이 좀 계속 남아 있는데요. 나머지 거는 좀 어떻게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좀 순방인데.